정하시면 되고요. 회사의 주체. 회사의 주체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사람들 뽑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잘하는 사람?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잘하는 사람. 굉장히 거기에 그 업무의 엑설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뭘로서 탑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탑 인재들이 와야 되고 우리는 성질 나빠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데 그 일을 주어진 거 잘하면 돼요. 정말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성질 나쁘고 못생기고 뭐 그래도 상관이 없고 일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마케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체험 같은 거를 할 때 종업원의 특성이 어때야 될까요? 사람 편하죠.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뭐 그러면 혼자 하는 뭐 디자인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게 직종에 맞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도 주어지지만 그 방향성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한 요구의 사항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잠재력이 보이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출근 늦게 해도 돼요. 어쩌다가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아웃풋은 명확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침.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그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도 아 내가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인의 목표를 비전에다가 같이 포개놓으면 방향이 같은 쪽으로 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사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는 공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산업 직종이에요. 이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항상 공연 업계에 문제로 되는 것이 뭐 4대 보험도 안 되고 정직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뭐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성과 창의성 끈기를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회사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전통공연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 4대 보험을 들어준 정식 직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4대 보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로 커달라라고 하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해관계자들, 주변에 주주들이 있을 텐데 주주들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 매출 성장을 해줄 것이냐, 매출 성장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서 얘기한 아이덴티티, 타임,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거만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공연을 잘하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 우리의 인재상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역량, 우리 기업이 정말 뭘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잉크테크 기억하세요? 잉크테크 뭘로 기억하세요? 충전. 잉크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 지금 어떻게 먹고 살까요? 잉크 충전하시는 분. 충전해서 쓰시는 분. 아무도 고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거의 고객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어떻게 먹고 살까요? 거기에 그 기업에는 그 핵심 역량의 선포는 그렇게 안 했지만 거기에는 발명이에요. 새로운 것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그 CEO 자체가 발명 가족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은 거기에서 전자잉크를 개발했어요. 우리
우리가 이제 이게 B2C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자잉크를 개발을 해서 전자잉크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그 IC 회로 같은데 이렇게 막 회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회로 같은 거에 구리 애칭해가지고 다 칩 꽂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회로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거를 셀로판 종이 같은 그런 투명한 데다가 그 찍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전선 가지고 건전지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전기 딱 전구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해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 선, 전자 잉크라는 거를 쭉 프린팅을 해서 거기다가 전구를 달면 거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 좋죠. 그래서 뭐 휴대폰을 열어보든 뭐를 열어보든 보면 전자 회로기판, IC 회로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한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성장한 그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명가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특허를 내고 하면 그 특허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그 특허 관리거든요. 특허 관리는 발명하는 초기 시작부터 그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지 그게 상품화가 될 때 특허를 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게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거를. 근데 그런 특허 관리도 잘 되는 것이 그런 데에 우리의 그 핵심 주체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역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CEO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틀려져요. 예전에 이창진 사장님이 한컴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인재상이었을까요? 개발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창진 사장님이 물러나고 전하진 대표가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인재상? 마케팅 능력입니다. 맨날 시장을 모르면서 기술만 얘기하는 사람 모두 다 나가! 이랬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회사 비전에서 회사 주주들이 가져야 될 그 역량을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갈등이 있었냐? 그렇게 큰 회사에서도 우리는 원래 엔지니어가 천국인 회사였는데 갑자기 마케팅을 알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기본 철학,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체, 뭐 어떻게 끌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관광으로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앱 개발 회사냐.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점을 중심으로 했지만 단점이 우리가 디자인을 중점으로 할 거냐 유통의 강점이 있는 거냐 아니면 생산의 강점이 있는 거냐 이러한 잘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거죠. 지금 쓰실 수 있겠어요? 원래 듣기는 재밌어요. 들을 때는 뭐 그냥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제가 지난달에도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거 똑같이해서 제가 2주의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60명을 강의했는데 2주 동안에 숙제 내신 분이 한 분이에요. 2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져오시면 제가 컨설팅 무료 해주겠다. 숙제를 가져오셔라. 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다 써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네.